전자책 50페이지 완자 1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공을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슈 해갖고 쾅 하고 부딪힌 다음에 튀어 올라가지고 10m/s로 튀어 올라가요. 그치? 아, 기억 보기에 나와 있네. 안 그래도 금방 달려있는데 이거 떨어지면은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부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프 뭐 그래프 그려야 되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제 낙하하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속도가 쭉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야. 넓이가 20. 넓이가 20. 낙하 운동이면 가속도가 얼마지? 10. 중력 가속도 10이 되죠. T 10T. 그러면 5T 제곱이 20이 돼야 되니까 T는 2초. 근데 이제 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간단한 거는 이제 조금 숙지하면 돼. 처음에 떨어뜨리면 첫 번째 1초에 5m 떨어지고 그 다음 1초에 몇 m 떨어지는 거겠지? 15. 그렇지. 그래서 맨날 20m잖아. 2초.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이제 후닥 푸는 거지. 5m, 처음 1초 5m, 그 다음 1초 15m, 그 다음 1초 25m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20m하고 45m가 잘 나온단 말이야. 뭐 그거 아니면 이제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이제 아예 공식화 해가지고 나중에는 5t 제곱은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이게 떨어지잖아. 떨어지게 되면 높이가 h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h고 시간이 t고 여기가 이제 gt가 되는 거니까 결국 h는 2분의 1 gt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 t는 루트 g분의 2h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 이것만 띡 외운다고 해서 물리가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닌 거지. 그러면 충돌 직전에 2초 동안 떨어졌으니까 속도는 충돌 직전에 20m/s가 되겠죠. 기억에 대한 대답은 해결이 됐고, 그다음 뒤에 공이 지면으로 받은 거. 그러면 속도가 20m/s고 질량이 1kg이니까 거기 충격량 물어보고 있으니까 운동량을 먼저 계산해요. 부딪히기 직전에는 운동량이 20kg m/s가 돼. 근데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변했네.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10km/s가 아니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플러스로 잡을 거면 이걸 마이너스로 잡아야지. 지금 결국에는 운동량 변화량은 30이야. 30. 그치?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얘는 같다라고 해야죠. 공이 지면으로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뭐야? 어느 쪽으로? 공이 이렇게 내렸는데 충격을 어디로 가요?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야. 그치? 이렇게 받는 거지. 오는데 이렇게 쳤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친 거지. 이렇게 쳤으니까 어떻게 돼? 중력의 방향은 이쪽이고 때린 방향은 이거지. 그걸 말로 어렵게 써본 거야. 충격량의 방향은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같아. 중력의 방향하고 같은 이렇게 쳤지, 그치? 이렇게 친 거잖아. 참 말 어렵게 잘 써놔요. 또 없어요. 승문이 없어요? 힘든데? 니네 공부를 안 했지? 저는 화학부터 안 했어. 이거 물리체험 그래 갖고 왔니? 네. 아니 그래도 수업을 들어야 돼. 거기 뒤에 수능형 문제까지 다 풀었어? 승문아 뒤에 다 풀었어? 59페이지, 60페이지 거기 풀었어? 와 이거 문제 왜 이렇게 많아? 거기 다 풀어. 거기 풀어보면 질문이 네가 문제 좀 애끼지 마. 풀어보고 다시 또 풀어보고 해야 돼. 네가 아니더라도 풀 거 탄덤이 같이 있는데. 야 오늘은 6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별거 없어. 이게 상황이 좀 어려울 뿐이지.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화학 에너지 얘기는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중학교 때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위치 에너지 대신에 이제 조금 다른 말을 쓰는 것뿐이야. 이제 위치 에너지 대신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제 쓰는 거죠. 자, 그 전에 보니까 일과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봅시다. 일은 뭐냐? 일. 그 일은 뭐래? 힘을 작용하여 힘에 관. 그러니까 물리에서 일을 했다라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전기가 전선을 따라 가다가 저항해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빛을 발생시켜도 그 전기가 일을 했다는 거 하거든. 물리에서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기체가 팽창을 하면 피스톤을 밀어내고 팽창했어도 그것도 일을 한다고 표현하거든.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힘을 가해서 밀면 그게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 그게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 힘하고 이동거리 곱하면 일이기는 한데 이 물체를 미는 동안 힘이 일정하면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고 일정하지 않으면 힘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 힘을 일정하게 가해준 게 아니고 점점점 세게 가해줬잖아. 이런 경우에는 요게 일이 되는 거야. 힘은 단위가 뉴턴. 문자는 F라고 쓰죠. 이동거리는 단위가 미터. 이렇게 쓰죠. 일은 W.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그죠? 뉴턴 곱하기 미터. 근데 자주 쓰는 단위가 줄이라고 하죠. 줄. 1뉴턴의 힘으로 1m만큼 이동하면 1이 되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지만 물리에서 일이 아닌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일이 아닌 상황. 당연히 보면 힘을 가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이 없이 이동하면 일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철수가 물체를 밀어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철수는 과연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철수는 물체는 일을 안 한 거야. 왜냐면 물체 입장에서는 힘을 안 받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힘을 가했는데 등속 직선 운동 좀 이상하잖아. R자임이 0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밀고 있는데 근데 얘가 받은 R자임은 0이래. 그건 뭐? 여기서 밀어요. 뭐 바람이 있거나 마찰? 그치 마찰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서 일을 한 거냐면 물체에다 일을 한 게 아니고 마찰에 대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이 한 일을 하기는 한 거야. 힘을 가했으면. 그렇지만 물체 입장에서는 일을 안 받은 게 되는 거야. 그런 말장난을 조금 하기도 해.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10N의 힘을 가해서 10N의 힘으로 이 물체를 쭉 10m를 밀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100줄만큼 일을 한 거야. 무조건 한 거야. 근데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은 100줄만큼 일을 했지만 물체가 그 일을 안 받은 거야. 100줄을 딴 데 쓴 거야.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아마 이제 마찰력에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해준 일이 전부 다 열로 바뀐 거야.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했다 그러면 물체 입장에서는 일을 안 받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와 중학교 때. 물체를 들고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등속 직선 운동하면 들고 있어서 내 팔은 아플지언정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닌 거야.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 힘을 가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들어 올리거나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힘이 드는 이유가 힘을 안 가해주면 밑에 중력이 있으니까 물체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제 들어 올리거나 해야지 한 거고 수평으로 미는 경우에는 등속 직선 운동하면 안 되고 물체는 속도가 변해야지
일을 한 거야. 일이 꼭 플러스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운동하는 방향으로 내가 밀게 되면 미는 동안 속력이 증가하잖아. 그럼 그 일에 내가 그 물체의 일을 하게 된 건데 플러스의 일을 하게 된 거고,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로 잡아 당겼어. 당기면서 이게 끌려갔어. 그럼 마이너스의 일을 하게 된 거야. 이 물체가 속도가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게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수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도 문제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가해지는 힘의 방향하고 수직인 경우에는 일 안 했다고 봅니다. 일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할 때는 계속 방향만 바꾸잖아.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서 수직하게 힘이 가해져서 그게 대표적으로 일을 안 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물체에다가도 운동하고 있는 물체 옆에서 밀면 일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 문제는 중학교 때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개념적인 차원에서 한 번씩 낚시 차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까 그 말장난, 나는 일을 했으나 물체는 일을 안 받았다,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일한 거는 그냥 힘 가해서 이동하면 무조건 일한 거야. 힘이 점점 세지는 그런 거. 힘이 점점 세지는 거 네.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나오죠. 일정한 힘으로 안 나올 때는 그래프로 나오게 되죠. 1의 단위는 뉴턴하고 미터 곱한 건데 이건 주울이 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나오는데, 운동 에너지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유도를 할 수는 있는 거야.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질량 m인 물체에 힘을 가해줘. F만큼 힘을 가해주면 얘가 뭐가 생겨? 가속도가 생기지. 그래서 힘을 가해주면 이제 뭐 S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넓이가 S가 되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F만큼 힘을 가해주게 되면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N분의 F는 MA니까 가속도는 N분의 F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넓이가 이제 S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뭐 T라고 하고, 아니면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서 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놨는데 V로 표현하는 게 낫겠네.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는 그걸 나눠요. 여기는 그냥 MV고. 뭐라고 하지? X 곱하기 N분의 F가 V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MV. F분의 MV가 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랑 곱해가지고 V 곱하기 F분의 MV 곱하기 2분의 1 한 개 S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이동거리 S는 뭐냐면 2F분의 MV 제곱이 되고, 가해준 힘은 F가 되고,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만 나오죠.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거의 안 물어봐. 이 지역에서는 화성목 없잖아, 이게. 참고만 하고, 그냥 운동 에너지는 가해준 일이 이 물체의 에너지가 되었다. 오히려 개념이 더 중요한데, 공식도 공식이지만 물체에다가 내가 일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일을 한 거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무슨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는데, 수평 방향의 물체를 밀게 되면은 내가 해준 일만큼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 운동 에너지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그 밑에 있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mgh.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조금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게, 이게 왜 mgh인지 유도를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이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높이 있으면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으면 중력이 이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될 거야. 얼마만큼 힘으로 당기게 돼? 지구에서 그렇지. mg의 힘으로 당길 거야. 그러면 높이가 h였다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 총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되면 힘에 가해서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지구가 일한데 토탈 m, g, h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mg가 힘, h가 이동 거리. 근데 여기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가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에너지를 가진다는 개념보다는 물리학에서 에너지 개념은 없던 게 에너지가 없다가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 없다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가 갑자기 뿅 생기는 상황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지구가 물체를 당겨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일한 만큼 생기는 거다라고 하든지 최종적으로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물체 중력이 지구가 당겨서 일을 한 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지구한테 받을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정도까지 자세히는 몰라도 되니까 이 두 개 공식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단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만 지구가 일을 해줘서 그래서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가 할 일이야. 지구가 할 일. 일 해석하다 보면 지구가 해준 일에 대해서 자꾸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에는 지구가 일을 해준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고 끝. 그다음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되죠. 이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거기 보니까 그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있을 때 하는 건데 용수철 나오는 거는 좀 생소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주기는 해줘야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일단 용수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용수철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도 내가 놓으면 확 끌려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어느 만큼 생기냐면 내가 용수철 잡고 끌어당긴다고 낑낑낑 당겨가지고 그 당기느라 한 일 있잖아. 그만큼이 운동 에너지. 당긴 만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탄성력 공식이야. 탄성력 공식. 용수철에서 탄성력 공식 거기 나와 있어? 보면은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옆에 보면은 뭉개듯이 은근슬쩍 나와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탄성력 F는 KX라고 돼 있지. 근데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안 쓴 이유가 마이너스 쓰면 니네가 마이너스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이 마이너스는 이 X가 뭐냐면 변형된 길이거든. 그러니까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있잖아. 원래 길이가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압축을 할 수도 있거든.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 힘은 당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야. 내가 밀게 되면 밀어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힘이 음수라는 뜻이 그 뜻이 힘이 음수라는 실제로 음수라는 뜻이 아니고 변형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KX로 외우지는 않아도 돼. 정식으로 물리학법 쓸 때는 마이너스 쓰는 이유는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니네 뭐 스프링 당겨보거나 뭐 그런 거죠. 운동기구 같은 거에 보면 스프링 있는 거 많잖아. 악력기 알아? 악력기? 악력기에도 스프링 있고 헬스장 가면 뭐 이렇게 막 당기는 것들도 다 스프링하고 추 같은 게 달려있잖아. 자, 그럼 스프링이 여기 있으면 내가 일정한 힘으로 계속 당기면 계속 늘어나? 아니지. 스프링이 특성상 어떻게 돼? 용수철은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당기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야. 이게 X랑 F가 비례관계라는 게 뭐냐면 중력은 높이 있으나 낮게 있으나 지구에서 근처에만 있으면 중력은 일정한데 탄성력은 특성상 당기면 점점 강해져. 점점 강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처음 5cm 당길 때보다 그 다음 5cm 당길 때가 더 힘을 가해서 당겨야 돼. 그 다음 5cm가 더 힘을 가해서 당겨야 돼. 그래서 용수철은 자꾸 당겨보면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된다? 더 힘이 많이 가해져서 당겨야 돼. 이거 이해돼? 용수철 당길 때 느낌인 거야. 점점 당기면 당길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이 K는 뭐냐면 용수철마다 그래도 좀 쉽게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좀 어렵게 늘어나는 용수철 있잖아. 이거는 용수철 상수라고 해야 돼. 용수철 상수. 얘는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인데 이제 단위 좀 볼 줄 아나? 뉴턴 퍼 미터가 무슨 의미인 것 같아? 1m 땡길 때마다 필요한 힘. 그러니까 이 용수철 상수가 200인 용수철이 있으면 1m 땡겨갖고 잡고 있을 때 필요한 힘이 200N인 거야. 1m 땡겨. 만약에 200N으로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내가 그거보다 더 세게 땡기면 더 땡길 수가 있는 거야. 이 용수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힘하고 이동거리의 곱이 1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용수철을 실제로 쭉 당기면 X만큼 당기고 있으면 이게 기울기가 K거든. X만큼 당기고 있으면 이만큼 뭐를 하게 되냐면 2를 하게 돼. 그 2를 해준 것만큼 뭐가 생기냐면 탄성 포텐셜이 생겨요. 그럼 이거는 밑변이 X고 높이는 어떻게 돼? 이게 F는 KX니까 그치? 높이는 KX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K니까. 그럼 넓이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물체의 질량 같은 게 들어가지 않잖아. 용수철은 가벼운 물체가 달려있으나 무거운 물체가 달려있으나 내가 잡고 당기면 물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용수철이 잘 늘어나는 용수철인지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65페이지 내용이에요. 끝. 다 했어. 근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요것만 쓰는 게 아니고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다 했습니다. 65페이지 밑에 보면 요란하게 식이 잔뜩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이 단어 핵심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물체를 낙하를 하게 되면 높은 데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있다가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싹 다 포텐셜 에너지로 있고 운동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대신 운동 에너지로 싹 다 전환이 돼요. 그게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뭐 좀 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 2분의 1 지점까지 떨어졌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은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거 두 개 합이랑 얘네랑 다 같다는 거예요. 이 높이를 어디로 잡더라도.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 걸 구하고 싶으면 제일 위나 제일 아래 걸 구해가지고 여기랑 어느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은 0이 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걸 그냥 식으로 써놓은 거야. 뭐 일일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식을 보면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도만 알면 돼. MGH는 제일 높이 있을 때고 조금 떨어져서 높이가 이제 낮아져서 MGH1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2분의 1 MV1 제곱이 된 거지. 더 떨어지면 얼마가 되고 끝. 다 했어. 네. 다음 장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나오는데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그래서 용수철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안 움직이죠. 어떻게 하냐면 좀 당기지. 당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혹은 좀 눌러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용수철을 당기거나 누르면 거리를 x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띠용 했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니야. 용수철을 놓게 되면은 여기서 x만큼 예를 들어 l만큼 당겨가지고 놓게 되면은 이론상 여기서 l만큼까지 들어가는 거야. 용수철은 항상 당긴 길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용수 움직임이 실제로 소총이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돼? 띠용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는 안 움직이고 점점 진동이 줄어들다 멈춰버리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론상은 당겼던 길이만큼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가장 속도가 느린 곳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곳은 어디야? 그렇죠. 내가 여기서 당겨서 여기서 놓을 거니까 여기가 속도가 제일 느린 거지. 그럼 속도는 어디서 제일 빨라? B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 자, 여기서 용수철 움직이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꽉 잡고 있다 딱 놓으면 용수철이 엄청 세게 당기겠지. 그럼 쫙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질까? 그치. 용수철은 줄어들면서 힘이 줄어들어. 이게 이제 중력 운동하고 다른 거야. 중력은 떨어지는 동안 일정한 힘을 갖지만 얘는 놓으면 일정한 힘을 갖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당기는 힘이 세다가 나중에는 힘이 설설설 약해져.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 당기는 힘이 0이 되지. 0. 이걸 이제 평형점이라고 하거든. 용수철에. 평형점이 되면 당기는 힘이 0이 돼. 근데 당기는 힘이 0이 됐다고 해서 속력이 0이 된 게 아니잖아. 실컷 당겨낼 수 있고 속력은 제일 빠르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용수철을 압축을 해야 되니까 얘가 밀고 들어가면 용수철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0이 돼서 다시 빨라지다가 최대로 빨라진 다음에 느려지다가. 이해됐어? 이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용수철. 동시간에 덜렁 외워갖고 되는 건 아니고 용수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제일 빠른 지점을 고르라 그러면 B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제일 빠른 지점을 고르라면 B가 되는 거야. 거기 밑에 있는 공식은 뭐냐면 이제 최대로 이제 변형됐을 때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 L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이걸 A로 고치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최대로 압축됐을 때도 2분의 1 KA 제곱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근데 용수철은 딱 힘이 0이 되는 곳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요 사이는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요 사이에는 이제 변형된 길이가 x면 2분의 1 kx 제곱만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어려워하지 계산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없어. 하지만 몰리 원 통째로 묶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또 약간 눈이 트인 사람 입장에서는 의외로 쉽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보통 킬러 문제는 여기서 나와. 역학적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몇몇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이와 같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보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혹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보존이 되는데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열 에너지로 전환돼 버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보존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개념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 주면 돼. 끝. 근데 여기 문제가 많이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봐야 돼.
그러게. 풀리겠어? 니네 그거 지금 그거 물리책 다 가지고 있지? 수능 특강. 네. 쌤하고 같이 할 거니까 요걸로 한번 보자. 죄송합니다. 같이 봐야겠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써놓지 않아도 돼. 이미 나중에 집에 와서 풀게. 완자체 끝까지 다 풀었어, 니네? 아니요. 뒤에서 또 안 풀릴 거예요. 저는 풀다 말다 수능 실전 문제는 안 풀렸어. 나머지만 수능 실전. 이게 대부분 다 니들이 그냥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있는 거는 그럭저럭 풀거든. 근데 용수철 나오거나 실제로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세 가지 다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용수철을 수평 방향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는 경우에는 이 물체가 탄성력도 작용하고 중력도 작용을 해.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 겁나 짜증.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같이 몇 번 봐두면 사실은 그냥 내비두고 알아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지들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몇 문제 정도만 같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51페이지에 보면 나는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봤으면 좋겠거든. 1번부터 6번까지. 다음요?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그냥 한 장 뽑아줄게요. 아 저희가 지금 풀어요. 아니면 이거 보면서 그냥 연습장에서 풀어. 이면지 없어? 한번 갖다 줄게. 이면지 있어졌어요. 당황합니다. 이거 대단한데 이거 수능 더 바꾸시면. 1번부터 막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니네가 한번 구경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던져준 거니까. 필요 없어. 나는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호이. 좀 원래 방식거리 같은데. 여기 EH EV 이거 물어보는 거야. 특별하게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세 지점에서 뭐는 같아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질량이 나와 있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으면 니들 멋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 지점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3mgh가 되고, 그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야. 요거라고. 이 지점은 바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없겠네, 그지? 그럼 2분의 1 mvb 제곱이고, 여기 2mgh 더하기 속도가 2v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2mv 제곱이 되겠네.
식이 요란해 보이지만 숫자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뭐 구하래? V, B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막무가내로 계산하면 니네 헤맨다. 보기를 딱 보면 뭐 오지선다든 기흥이은 디귿이든 V, B를 무슨 문자로 나타내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문자로 나타냈어? 전부 다 V로 나타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V를 남기고 H를 소거한다고 생각하면 돼. V를 남기고 H를 소거한다. 그럼 여기랑 해가지고 H를 소거하면 되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H 소거해야지 하고 얘랑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절로 넘기면 MGH는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3 MV 제곱이니까 MGH는 2분의 3 MV 제곱인 거야. 여기서 뭐 되게 뭘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차피 나는 H만 없어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하지 말고 요걸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어 그냥 여기도.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9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P 제곱. 이게 문제 풀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개념에 가까운 단원이라서 계산을 요란하게 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 기출 문제 중에서 몇 문제 계산이 진짜 요란한 문제가 있긴 한데 계산보다는 개념에 더 가까운 단원이어가지고 교사의 계산을 노력을 하죠. 막무가내로 막 식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뭘 구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말고 문제에서 V로 표현해놨으면 MGH를 운동에너지로 표현하면 되고 문제에서 H로 표현했으면 어떻게 돼요? MV 제곱을 몇 MGH인지로만 표현하면 돼. 그럼 문제는 자동으로 소거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요것만 풀면 돼.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0 MV 제곱이고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10V 제곱은 VB 제곱.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는 내가 시작부터 막아버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시행. 소위 말하는 이과고 산수 좀 자신 있는 녀석들은 막 손이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물리예요, 물리. 그렇게 푸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건지 나중에 뭐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5번, 6번 용수철 나 6번이 진짜 다 물어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물어보는 문제거든. 일단 5번 한번 해보세요. 이점 문제도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낯선 거야. 어려운 게 아니고. 대신 용수철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크게 변형은 안 되니까 완벽하게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아예 해주는 거야. 이 점짜리 어렵게 나오면 되게 좌절스럽기도 한데 바꿔 말하면 시작부터 어려운 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해찰이 없는 수평 안에서 문제가 정답 V로 양수철 상수가 문제는 안 들어요. 물체가 앞으로 쑥 가다가 용수철을 쑥 미는 거야.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치?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기억은 맞는 말이야?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환이었으니까.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식이야 이거? 그 갖다 해가지고. 그치. 이 운동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이 싹 다 뭘로 바뀌었다?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나오는 식인 거죠. 그럼 뭐 맞나? 2분의 1 지우고 2분의 1 지우고 정리해보면 맞냐? 맞아요. x는 뭐 맞는 거 같아. 맞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보여주고. 자, 이제 디귿 가에서 용수철 상수만 2k인 용수철로 바꾸면 용수철이 2x만큼 압축되었을 때 물체는 정지한다. 물체는 정지한다. 아야서 안 해? 자, 루트 2분의. 그러니까 두 배 주면 지금 이거 기분 아니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계산하지만 어차피 이건 똑같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요란하게 하지 말고 이것만 그대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 값은 안 변했으니까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난 이렇게 풀거든.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차피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변환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값도 변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면 똑같이 2분의 1 kx 제곱되고 여기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x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그냥 빈칸만 비워도 이거 두 배로 바뀌면 이거 뭘로 바뀌어야지 그대로 있지? 이렇게 하면 된다. 6번 풀면 하산해도 된다. 좋아. 100명 중에 100명 다 질문하는 문제 가지고. 이게 어려운 게 아까 말했지만 탄성력도 있고 중력도 있어가지고 거기 좀 난감한 거. 네. 평형 위치라고. 평형이치라고 하는 거는 수평으로 있을 때는 그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을 평형이치라고 하고 연직 방향으로 있을 때는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 0인 곳을 평형이치라고 해요. 뭐라고 하셨나?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게 잡고 살살 그러니까 확 놔버리지 말고 살살 손으로 내리면서 놓으면 어느 순간 용수철이 좀 늘어나다가 딱 멈출 거 아니야. 왜 멈췄어? 탄성력하고 중력이 같아졌죠. 거기가 평형 위치. 그리고 그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닦이는.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당겼다가 딱 놓잖아. 그럼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놓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착 놓으면 평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승문이가 예리하게 질문을 했다. 평형 위치가 되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 이거 천지가 뭐?
답이 몇 번인지 보면 돼. 하도 많이 물어보고 답이 몇 번이었나? 가물가물하다. 완벽하게 풀라고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 풀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알 것 같고? 되게 아는지 모르겠어. 내가 풀었어. 용실 3층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뭔가 좀 끝까지 구해보려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줘야지. 통영이 칠 때가 수능 최대까지.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뒤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되거든. 탄성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적개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왔는데 높이를 모르고 어떻게 힘들지? 풀었어? 맞았어? 어렵다. 오! 찍은 거 아니야? 맞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시할 줄 알면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건 실제로 나중에 얘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를 눈치를 까는 게 제일 어려워. 눈치를 채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 군데 위치가 일단 눈에 띄니까 이 세 군데 위치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어차피 외부에서 따로 힘 가할 수는 없잖아. 이게 세 가지가 더한 게 보존이 되는 상황. 요걸 표시만 해보면 돼. 일단 얘가 평형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랑 여기서는 속력이 같아요가 아니고 0이에요. 그렇잖아. 띠용 여기 돼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끝과 끝은 속력은 0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의 0인 거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 제일 어차피 이거보다 더 안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를 0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해. 영어로 잡았대요. 잡아도 돼. 어차피 기술적으로 변화를 보는 거잖아. 여기 0으로 잡아도 돼. 이게 기술을 보여주는 거지, 0. 그러면 얘보다 높이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mg L0 이렇게 쓰는 거. 예. EMG L0 이렇게 쓰는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근데 니네가 오해하면 안 되게 평형 위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 평형 위치라는 게 안 늘어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있을 때는 평형 위치가 그냥 안 늘어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변형이 아예 안 된 거야. 근데 수직으로 뒀을 때는 중력 때문에 쭉 내려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형 위치조차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는 이만큼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서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L0 제곱이고 여기는 2 K
L0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는 모르겠어. 그치만 다 더했을 때 그치. 이거랑 다 더한 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게 같아야 되겠네. 그치? 2mg L0랑 2k L0 제곱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mg L0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2mg L0랑 2k L0 제곱이 같으니까 요게 2분의 1 mg L0랑 같은 거잖아. 그치? 신재상 무슨 말인지 보여요. 이거랑 이게 같은 거니까 mg L0가 k L0랑 같잖아. 맞아요. k L0 제곱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k L0 제곱만 mg L0로 바꾼 거야. 졸라고. 근데 얘네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 2분의 3mg L0잖아, 그렇지? 여기는 2구, 여기는 2구. 그럼 어떻게 돼? 이게 2분의 1 mg L0. 자, 즉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영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2L0만큼 늘어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산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아요? 이거랑 이거 보는 거야. 그렇지. 결국 끝이랑 끝은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0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산소 포텐셜 에너지로 싹 다 바뀐 거죠. 니은. 그럼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평행점일 때 중력하고 뭐랑 산성력하고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지. K, L0 산성력. K 곱하기 변형된 거. 이거 둘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용수철 상수는 L0분의 mg. 니은은 틀렸어. 거기 2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용수 상수 구할 때 네. 제일 위에 있을 때 중력 선택이 되는구나. 제일 아래 스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어떻게 돼? 요걸로 구해도 되고 요거랑 바꿔도 되고 똑똑하네. mg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지우고, 그지? 이거 지우고, 그지? 이 지우고, 이 지우고. k는 L0분의 이제 똑같이 나왔어. 알았어. 그다음 디귿. 물체의 속력의 최대 값. 이게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자면 놓으면 어떻게 돼? 중력이 있잖아.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력이 생기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속력이 점점 빨라질 거야. 왜냐면 중력이 더 크잖아. 포인트는 뭐냐면 중력은 계속 일정인 거야. 중력은 계속 일정인 거고 탄성력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력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 돼. 탄성력하고 중력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아래쪽 방향인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인데 어떻게 내려가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중력이 보다 탄성력이 더 크니까 이제는 속력이 줄어들죠. 0이 돼서 올라. 그치?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 속력이 0이 되면 다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결국 속력의 최대는 여기죠. 그쵸?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 mg L0가 되는 거잖아. 혹은 이걸로 해도 그치? 2분의 1 mg L0 혹은 2분의 1 k L0 제곱이다. 이게 뭐랑 같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아요.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편한 거. 문제에서 정확히는 편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 되겠네. 요거랑 갖다 놓고 m 지우고 2분의 1 지우고 2분의 1 지우면 g L0는 v 제곱이니까 v는 루트 g 곱하기 L0가 되겠네요. 거기 분모에 2분의 1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풀이보다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틀 잡아놓으니까 훨씬 잘 보이잖아요. 틀 잡는 거랑 요 연집 방향으로 있을 때 탄성력이 계속 변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력은 계속 일정하게 당기지만 여기서 놓으면 처음에는 중력이 더 커서 점점 빨라지지만 여기부터는 중력보다 탄성력이 더 커져서 속력이 느려지다가 속력이 0이 되면 그때는 끌려 올라가는 거죠. 요거만 이해하면 돼. 2점짜리인데 개 어렵잖아. 근데 3점짜리도 이거보다 더 쉬울 때가 더 많아. 근데 이걸 이해한 사람은 3점짜리도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탄성 나올 때마다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못하겠어요. 나는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같이 보자고 한 거야. 저희 학교 물리 어려워요. 니네 학교? 개 어려워. 일단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작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그냥 기출 문제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 선생님이 안 바뀌면 니네 학교 물리 여자 선생님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하는데 작년에 비대를 많이 해갖고 촬영해서 올려준 거 있잖아. 내가 옆에서 들어봤거든. 애들이 반응이 갈리더라고. 선생님 설명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나 선생님 설명 별로라고 하는 애들. 근데 옆에서 들어봤거든. 내가 하도 갈구니까 작년에 아씨 그거 할 때 좀 하지. 꼭 시험 때 다 돼갖고 또 저번에 설명 다 했던 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또 물어보냐고 막 짜증을 냈더니 지들이 선생님 막 보고 있더라고.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너무 똑똑해. 무슨 말인지 알아? 선생님이 너무 똑똑해. 자기는 아니까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야. 애들이 이해를 못해. 중간에 훅 넘어가는 거는.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학원에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나는 너무 똑똑하고 잘 아는 거야. 솔직히 똑똑한 게 아니고 많이 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알겠자고 중간중간에 휙휙 넘어가면 애들이 벙찌게 돼.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물어보면 돼.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학교다 보니까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선생님이 설명을 여자 쌤이에요. 뭐 안 바뀐다며. 그리고 약간 역학적 에너지 문제 성애자여가지고 엄청 많이 냈더라고 작년에. 야 이거 너무하다. 한 5년치 킬러 문제 다 때려 부었네. 약간 이런 느낌. 그것만 아니면 뭐. 근데 미리 알고 대비하면 상관없어. 실제로도 잘 본 친구들도 많아. 잘 본 친구들 많아. 야 이 정도로 그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니네 학교는 포트폴리오 나눠주거든. 포트폴리오 나눠주면 거기서 다 킬러 문제인 거 보니까 그냥 외워라 자식들아 했는데 기들이 말을 안 들은 거지. 할 수 있어? 자 다른 그 완자에 있는 문제랑 거기 있는 문제들 있잖아. 쭉 한번 풀어봐봐. 그렇게 크게 또 요 정도 해놓으면 할만 할거든. 단톡방에 애들한테 겁좀 줘야겠어. 너만 알고 너만 잘 보면 되지. 안 되죠. 경쟁 상대인데. 애들 갖고 멘탈 털고. 여기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 좀 넓은 학교는 첫 중간고사 시험 못 낼 거고 범위 조금 좁은 학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빠질 거야. 근데 물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개념은 별로 없어. 한 페이지면 돼. 사실은 그동안 배웠던 거 요약하면 한 페이지면 돼. 문제가 기상천외할 뿐인 거지. 역학이 원래 그래. 자 완자책이든 그 수능 특강이든 좋으니까 지금 문제 조금 진도 나가도 되는데 시간 조금 어중간하기도 하고 몇 문제 풀어보고 좀 어렵게 생긴 거는 질문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연락하면 나을 거야. 잠깐 쉬는 시간 갔다 와도 되지.